예술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더욱 새롭게 특별한 어떤 삶의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지의 신화를 테마로 일상의 소중한 가치들을 그려내는 작가 정영한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삼청동에 있는 호화드라는 공간에서 네네.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앞에 있는 작업들과 그리고 또 새로 또 시작하는 작업들이 있어서 그 작업들을 하면서 전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는데. 네. 또 작업 스타일이 네. 금방 또 이렇게 나오는 작업 스타일이 또 아니라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평면적이고 그리고 얇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금방금방 그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쉽게 그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사진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아? 사진하고 같지 않아야지 사진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 같이 그리려면 상당히 많은 레이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완성도가 한다면 학교 병행하면서 하면 상당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시간을 좀 최소화해서 일상 업무를 보거나 다른 일들을 할 때 행동으로는 직접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내가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려야 되겠다는 거를 마치 이제 배우가 연기하기 전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처럼 여러 번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그려봐서 이제 충분히 내가 잘 구현하겠다 내지는 충분히 내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에 그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리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고민하거나 다른 생각 없이 정말 몰입해서 그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짧은 시간 쪼개서 하더라도 그만큼 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상황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네. 어떤 작업 스타일도 바뀔 수도 있고 좀 거기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더 그런 탄탄한 느낌들, 소위 말하는 아카데미적인 네네. 느낌들을 계속 고수하고 계시고 네.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건지. 처음에 제가 그림을 시작했을 때 그냥 그림이 좋아서 그리고 그리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그냥 어떤 대상을 단순하게 묘사하고 담게 그리기보다는 그냥 어떤 현상들을 그린 것 같아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뭐 이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네네네. 내지는 그 대상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삶의 어떤 공간 내지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각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기록하고 그려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현실에서 이제 잊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문제의식들 그런 것들을 조금 전달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리기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집착은 96년도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개인전 공모 형식을 통해서 완성이 돼서 이제 작가로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실기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뭐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없어가지고 전공 사무실에서 이제 조교 선생님이 막 이렇게 제가 실기실에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조교 선생님이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야 정영한 선생님, 정영한 작가님 일로 와보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제가 끌려가다시피 해서 이제 전공 사무실로 가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정영한 작가님 어디 갤러리입니다. 공모하신 부분이 이제 당선되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개인전을 준비하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만들어준 거고 어렵게 얻은 작가의 타이틀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전시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불특정 다수들한테 처음으로 내 작업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얘기들도 들었고 그런데 정작 저는 이제 정말 저의 모습을 발가벗겨진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사실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남들한테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떤 형태의 내지는 그런 방법으로 그려내는 작가가 되어보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아까 그 공모 네. 되셨을 때 네. 그럼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지금의 작업보다는 훨씬 더 뭐 형태도 그렇고 좀 다채로운 어떤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화면을 이제 하나의 화면으로 쓰지 않고 그 화면을 뭐 4개, 5개로 쪼갠다든지 아니면 캔버스 위에 또 다른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덧붙여서 구조화되는 어떤 형태, 입체 같은 어떤 형태, 그런 어떤 형태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들이 마치 이제 우리 컴퓨터상을 띄우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약간 그런 어떤 형태를 담고 있는 이미지로 그려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와서 90년도에 인터넷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때 이제 막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 저희 뭐 레포트 쓸 때 원고지에 쓰고 그 다음에 종이에 직접 글 쓰고 이렇게 하는 어떤 시기였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워드를 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 작업에서 그런 어떤 현상들을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현실적인 어떤 모습들도 있고 디지털로서 변환된 가공의 어떤 이미지들도 있고 그리고 또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보여지면서 형태는 마치 우리가 지금 진보하고 있는 시각 환경을 담고 있는 형태.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는 순수하게 나의 손으로 그려져 있는 그리고 나의 어떤 붓에 의해서 그려져 있는 전통적인 어떤 방법. 그렇지만 또 그것들이 한 가지의 어떤 일관된 방법은 아니라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을 담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상들을 좀 관심을 두고 네. 좀 작업을 하신 건가요? 네네. 결국 우리 예술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삶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삶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하면 그게 굳이 예술이 아니어도 되고 우리가 생존을 영위하거나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술은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더욱 새롭게 특별한 어떤 삶의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 주변을 좀 더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살아가는, 내가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적인 부분들, 이 베이스, 일상적인 반복적인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부분들. 네네. 이거에 좀 더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처음에 뭐 회화라는 어떤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은 굉장히 거대 담론을 다뤘던 것 같아요. 회화는 이런 거여야 돼. 근데 현대 회화는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 돼. 그리고 그려지는 이미지는 실체도 없고 그리고 물질도 아닌 존재도 없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그려야 돼. 그렇지만 또 소통하기 위해서 익숙한 어떤 대상들을 그리는데 그거를 평범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좀 낯선 어떤 상황으로 그려야 돼. 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왔는데 솔직히 요즘 와서는 오히려 조금 더 저한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신화라는 어떤 테마, 우리 시대 신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관찰하고 스스로도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회화에 대한 거대 담론에 대한 어떤 신화, 이미지로서의 어떤 신화는 있는 것 같은데 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작가님 학교 다닐 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요? 전반적인 그런 미대 분위기가. 네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하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제자 후배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이미 뭔가 결정되거나 내지는 이미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뭐 계속 좀 고민하고 실험하고 그냥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해봐라. 아직까지 본인이 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고 나의 어떤 잠재력이 뭘지 모르는데 이미 이게 내 거라고 결정하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결국은 작가님 본인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뭐 지금의 이제 작업들이 있을 텐데 20대 때 지금의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고정된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아마 20대 때 했던 것들을 계속 더 정교하게 그리고 더 잘 그리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한 10년 정도 주기 제가 의도했던 거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리고 또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자연스럽게 제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회화의 본질과 개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보여주기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남고 싶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냥 이렇게 보여졌을 때
우리 시대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어떤 일상에서의 어떤 가치들을 굉장히 세련된 감각으로 지금의 어떤 시대적 환경과 잘 이렇게 매치하면서 제시하는 작가, 그렇게 보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작가님과 또 이렇게 작업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 얼굴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됩니다. 아, 네. 새로운 방법이시네요. 네, 네. 잠깐 멈칫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가 한번 네. 작가님 재료를 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작가님에 대해 다시 보게 됐고 네. 작업적인 부분들도 옛날 과거부터 쭉 이렇게 오는 거 너무 좀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게 다른 인터뷰라든지 소개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짧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해져 있는 멘트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꾸며진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어떤 느낌처럼 보였는데 오늘 오히려 이제 윤 작가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그냥 대화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스스로도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해보는 계기도 됐고요. 네네.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